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요구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보조를 강조하며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북한 문제에서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을 열거하며 경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각종 제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미국이 그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결합한 군 현대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갈수록 긴급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과 5G, 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직접 회로 분야 등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신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왕 부장의 이 같은 첨단 기술 협력 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의 구체적 목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의 선거 개입과 부패에 맞서며 사이버 위협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4자 안보대화 쿼드 협의체 참여를 주저하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을 중국의 도전에 함께 맞설 중요한 파트너로 거듭 규정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왕 부장이 대북 적대 정책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주장 등을 시사하는 듯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 노력을 한국에 요구한 데 대해서는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일 3국이 조기 북미 협상 개최에 공감했다는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서 실장은 미한일 3국 안보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뒤 5일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미북 회담을 개최하자는데 한미 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연구단체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향후 도발이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를 더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효과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에마 찬넬 레벨이 미국 의회조사국 CRS 아시아 분석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미일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에서 북한의 도발은 미한일 3국이 공조를 하는데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어려운 미한일 3국 공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But certainly could be a driver of trilateral cooperation and drive the need for more trilateral cooperation if there is some sort of missile test or nuclear device test in the coming months. 찬넬 에브리 분석가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일 동맹이 현재 좋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동맹으로서 향후 어떤 것들을 하길 원하는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모두 국내 정치 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경제 전략이 결여된 점, 미일 방위 관계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점은 미일 동맹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now the question is, what does the alliance actually want to specifically do? And I think this is actually a tougher question than many of us assume, given how good the situation is that the alliance is broadly in. 토시히로 나카야마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직설적인 대외 정책을 환영했던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기조가 틀어질까 노심초사했지만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태세를 보고 일본은 안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unambiguous messag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welcomed in Japan compared to other sort of Western democracies. 또 한국의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참여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겠지만 한국이 쿼드에서 빠져 있는 것은 한일 관계와 더 나아가 미한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의 진행자로 나선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해소해야 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의제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어린이 영양 실태가 여전히 취약하며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런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6일 VOA에 북한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 인구의 40%가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2020 세계 영양 보고서에서 북한은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과 저체중 등 분야에서 과거보다 다소 진전을 보이면서 개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비난하고 유엔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방북과 대북 지원 활동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With those NGOs and humanitarian agencies no longer able to conduct their work, certainly the children who were previously participants in those programs, unless they're able to get nutritional assistance from other sources, will be suffering. 북한 내각 보건성산하 의학연구원은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때문에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황당한 날조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11개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단체들이 제공하는 지원 물품 대부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북한 어린이 20% 가까이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5살 미만 어린이 100만 명이 영양 부족에 따른 설사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단체 미국 친우봉사단의 다니엘 제스퍼 담당관은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은 지정학적 이유로 언제나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방역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7일 전 세계 149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국경 봉쇄 조치로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가 전년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든 229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의 학교와 보건시설의 절반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주민 약 1,000만 명이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 어린이의 19%가 열악한 위생과 식량 부족 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은 한국 헌법상 한국 시민으로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임스 린치 유엔 난민기구 UNHCR 한국 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린치 대표는 7일 한국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탈북민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헌법은 한반도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도 자동적으로 한국 시민이며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치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 난민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 등과 관련된 일엔 부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북한 출신 난민은 762명이며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24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7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등 납북자 가족단체들을 만나 미일 정상회담 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가 일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북자들의 전원 귀환을 위해 일본 스스로 적극 행동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이날 스가 총리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모든 납북자가 전원 동시에 귀환할 경우 일본과 북한 간 관계 정상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